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또 미술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시인도 미술을 그릴 줄 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 원시 미술이 현대랑 만나는 것들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어진다는, 원시 미술이 현대와 아주 재밌게 만난다는 이야기들을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야만인에 가까웠던 구석기 원시인들의 미술이,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았던 부족 미술이 어떻게 초현대 미술하고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 흔히들 하는 말도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과 극은 반대인데요. 생각보다 양끝에 가면 이것이 되돌아서 만나는 신기한 대변환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전환, 대변환이 현대미술의 초입의 첫 번째 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면 또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냐면 뉴욕입니다. 뉴욕에 가면 많은 분들이 꼭 가는 곳이 모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면 그야말로 현대미술을 열었던 굵직굵직한 걸작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빠짐없이 보는 또 하나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림 크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크지요. 상당히 웅장한 저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름은 피카소입니다. 바로 유명하죠. 예, 피카소인데요. 그가 그린 이 그림의 제목은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07년에 그려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현대의 미술의 시작이 된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될까요?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모두 5명의 여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들은 옷을 벗고 있습니다. 일종의 누드의 모습인데요. 보통 옷을 벗고 있으면 굉장히 부끄럽고 누군가가 나를 본다고 하면 위축되거나 움츠리거나 아니면 좀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눈도 크게 뜨고 사람들을 똑바로 노려보는 그런 힘 있는 여성들의 모습들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5명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어떻게, 왜 우리한테 흥미를 끄냐면은 특히 여러 단계의 피카소의 고민들이 그려져 있는 걸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있는 2사람의 여인들을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래도 눈, 코, 입이 우리가 알아보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 끝단에 있는 하나, 둘, 3명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굴이라고 알기도 힘들 만큼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각도도 다르고 눈, 코, 입의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제각각인 알아보기 힘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피카소 하면 가장 중요한 그가 이뤄낸 업적은 입체파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다양한 시점에서 형태를 보고 조합하는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입체파인데요. 바로 입체파의 시작을 알린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3명의 여인들의 얼굴, 특히 이 앉아있는 저 여인의 얼굴에서 그러한 특징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피카소가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 2 여인을 그리다가 3번째 저런 여인으로 과격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중요한 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극이 바로 무엇이냐면 흥미롭게도 아프리카 가면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피카소의 미술이 뭐가 새로워? 이런 의문이 드실 때는 피카소 이전의 그림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카소가 그린 그림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성의 신체를 그리는 방법은 이런 방식이 그 당시엔 유행이었습니다.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좀 더 아름답게 미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피카소의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아름다움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여성들의 모습이고요. 당당하고
눈도 크고 육체적으로도 튼튼한 이런 여성들이 한 명도 아니라 5명이 우리를 뻔히 노려다보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글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2개의 그림을 보고 어느 게 더 어처구니 없고 새롭게 보이세요? 예, 그게 바로 현대미술입니다. 현대미술은 여러분들을 골리는, 약간 흥분하거나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맨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 우리가 안 먹어본 것들, 낯설지만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또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주는 하나의 경로로서 일단 우리들을 약간 난처하게 만들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피카소를 중심으로 시도했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말고 이 2 그림 중에 어느 것들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지, 어느 것들이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본다면 아마 현대미술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만 보지 말고 또 다른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도의 어떤 출입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얼굴, 정말 피카소 이전에는 이렇게 인간을 그리게 되면 혼났습니다. 사람들한테. 너 왜 이렇게 그려? 이건 그림도 아니야. 물론 피카소도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죠. 왜? 그 쏟아지는 비평과 비난을 혼자 맡아내기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이 그림을 결국 그려냈고 공개했고, 그래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었죠.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해드렸죠? 피카소가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있었어야 됩니다. 자극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그 자극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프리카 가면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아프리카 땅에서 있었던 그러한 미술들을, 이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저급하고 야만스럽게 봤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미술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피카소는 다른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문명 세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표현 방법을 읽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아마 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프리카 가면인 아마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저런 모습일 겁니다. 눈, 코, 입.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가 눈, 코, 입이라고 보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표현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모티콘 보시죠? 여러분의 표정들이 다 그 이모티콘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하지만 이모티콘이 그게 사람의 얼굴인가요? 굉장히 단순화된 표현이죠. 그게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눈, 코, 입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로 보게 되는 거죠? 정확한 사람의 얼굴자, 심지어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프리카 가면의 표현욕을 현대의 휴대폰 SNS 안에 있는 이모티콘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저한테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림 잘 그리세요? 글쎄요, 잘 그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똑같이 그리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요즘 휴대폰 한 방에 다 해결되죠. 똑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잘 못 옮기는 게 있죠. 그때의 분위기, 느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은 휴대폰 사진 한 컷으로 담아내기가 어려울 때죠. 그럴 때 우리가 뭘 쓰죠? 거기다 이모티콘을 빵빵빵빵 함께 넣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이모티콘의 우리 표정, 이런 것들은 아주 단략하지만 풍부한 우리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 아프리카 마스크를 보시죠. 눈, 코, 입이 있나요? 참 이상하게 생겼지만 우리 눈, 코, 입을 보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은 똑같이 그리지 않고도 비슷한 위치에 자리만 잡아줘도 눈하고
똑같이 안 생겨도 눈과 비슷한 형태를 인간의 눈 위치에 갖다 놓으면 우리는 그걸 뭐로 읽어요? 눈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닮음이 의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위치가 의미를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표현력을 아프리카 원시인들, 이 원주민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똑같이 안 그려도 되고 더 풍부하게 인간의 감정을 삼키기 위해서는 압축한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표현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모티콘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이러한 새로운 세계가 바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주었고 이 코드를 읽어낸 작가가 바로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는 정말 아프리카 조각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작업실 모습입니다. 한참 아비뇽의 처녀들 작품을 그리고 있을 때 그는 이러한 조각상을 모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새로운 조형 원리들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아비뇽의 처녀들, 그것들이 한 발 더 나가면 입체주의, 큐비즘 미술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 아프리카 원리를 보게 되면 피카소가 참고했을 법한 그런 이미지들을 여전히 다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 다른 회화적 전통을 활용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조각만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아프리카 조각을 통해서 미술이 어떻게 새로운 조형 원리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담아낸 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런 큐비즘 미술, 특히 그것의 시원이 되는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라스코 동굴벽화의 소의 모습, 우리는 이 소가 뿔 모습이나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그냥 소가 아니라 소의 할아버지, 오록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라고 보고 보면 소를 이렇게 다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보고 나서 피카소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잘 그려서 2만 년 동안 인간은 하나도 발전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똑같이 그려서는 원시인들하고 겨눠서 질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단계별로 압축하는 추상미술로 자기는 승부를 걸겠다. 이런 추상의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적인 판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첫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로 가면 정말 추상적인 형태, 그야말로 기호화된 형태. 하지만 우리가 잘 보면 여전히 소라는 것은 유지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미술의 표현력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자전거요? 아닙니다. 자전거 맞죠? 예, 안장과 우리 손의 핸들의 모습인데요. 뭐처럼 보이세요? 피카소는 이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소의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모습을 소로 볼까요? 우리는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매우 탁월해서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조합에 의해서, 위치에 의해서 형태의 유사성만 유지된 상태에서 그것들이 위치로 결정되면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죠? 잘 기호로 읽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둘 다 소가 있습니다. 약간 유머러스하죠? 자전거 안장을 이용해서 만든 소, 사람이 직접 그린 소, 둘 다 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보는 사람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올립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보는 사람이 어떤 작품을 봐야 머리를 더 쓰게 되죠? 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아마 피카소의 이 자전거를 이용한 이 어린 유아스러운 발상의 소머리가 보는 사람한테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대미술은 여러분을 난처하게 만들면서 또 한번 새롭게 보는 것을 계기를 만든다라고 했죠. 바로 이런 매력을 가진 게 바로 왼쪽 이런 피카소의 머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원시미술, 특히 아프리카 미술이 주었던 그 에너지가 여기까지 온다는 걸 보게 되면 현대미술은 누구한테 비친 게 많아요? 원시인들에게 비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을 보면 눈, 코, 입 하나도 닮지 않았지만 다 뭐로 읽어요? 사람 눈, 코, 입으로 읽죠. 예, 이 자전거, 우리는 이 자전거를 보면서 소머리로 생각한 누구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피카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술을 통해서 미술의 양극단, 원시미술과 아주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세계에서 만들어졌던 미술과 초현대 미술이 갑자기 만나고 있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인류는 진보한다고 만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정으로 놓고 보면 그 표현욕들은 계속 반복되고 재해석되면서 인간의 문화를 더 어떻게 풍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아비뇽의 처녀들 모마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 유명한 작품을 보면 감상을 하지 않습니다. 뭘 남겨야 되죠? 인증샷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 셀카, 셀피의 시대에는 역시 걸작도 일종의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이 작품을 볼 기회가 있다면 물론 인증샷도 찍어야겠지만 그 앞에서 즐겁게 오랫동안 이 작품을 보면서 인류의 첫 번째 시원이 되는 다양한 표현들이 여기에 녹아들어가면서 이런 현대로 오는 이 신비로운 미술 세계들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